육화연구소. 네,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입니다. 저희 육아연구소에서는 육아를 하면서 진짜 화나는 순간들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는데 사실 아이 키우면서 진짜 열받는다, 화난다 이렇게 할 때가 아이가 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렇잖아요. 좀 어떤가요? 정말 많죠. 우리가 동갑인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런 생각 있잖아요. 분명히 얘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나랑 생년월일이 같은 것 같은 느낌. 민증까봐. 정말 진짜 완전 이때도 제가 잘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이 둘째 딸을 못 잡겠더라고. 말로 그냥 저를 엄마도 그러잖아. 엄마가 보지 말는데 엄마도 그러네.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래서 내가 네 친구야. 아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엄마 아빠고 주 양육자인데 얘가 나를 좀 이렇게 서열상 좀 낮게 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 그쵸, 있죠. 네. 그 주 양육자가 만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네. 예. 뭔지 알아요. 네, 엄마 아빠가 리모컨처럼 이렇게 움직여주는. 네. 이제 제가 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왕이 말하는 대로 신하들이 딱딱딱딱 움직여주는 식으로만 이렇게 한 100년이 흘러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아니 되옵니다라는 말을 해야 될 때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때 평화가 깨지는 거죠. 뭐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감히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통제를 하면은 얘네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결국엔 그 위험한 행동을 못하고 끝나죠. 네. 그럼 이게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다른 걸로 짜증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게 쌓여서 나중에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의 어떤 그 힘을 표현하고 싶은 그 분노를 부모님한테 뿜어내는 거죠. 제가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그분들이 애를 8년 만에 낳아가지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그 너츠를 먹고 싶다고 딱 깠는데 얘가 이러는 거야. 너 엄마 너츠 줘. 그러니까 6살이에요. 또 엄마가 너츠를 딱 주니까 이렇게까지 말고 이렇게 깔아 했잖아 이래요. 그러면은 엄마가 다시 꺼내더니 이렇게 찢지 말고 이렇게 찢으라는데 엄마 또 깜빡했네. 그래서 계속 걔가 화가 나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는 뭐냐면 엄마가 그렇게 해서 제대로 까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처음부터 똑바로 할 것이지. 진짜 걔가 왕이다, 그랬어. 왕. 왜 이거를 이렇게 까는 거를 한두 번 얘기해 내가 지금? 왜? 그 애 만났죠. 걔가 그 다음 문장이 그거였어요. 내가 진짜? 한두 번 얘기해? 오.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하니까 왜 그런 거를 만들어?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문제는 엄마는 그렇게 해서 맞춰줄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 자 얘들아 너치 먹자 선생님이 이렇게 깔 수도 있고 얘가 먹으려도 과자를 막 이렇게 찢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아이가 참거나 폭발하거나 그러면 이제 사회 속에서 아이가 겪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든 게 많다는 거죠. 화날 일이 아닌데 화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훈육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이제 그 정도 됐으면 갑자기 이 엄마가 이렇게 깔 수도 있고 저렇게 깔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이제 던져버린다고 아이가.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일단 나는 이렇게 까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권위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어떡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 이렇게 까는데 왜 이렇게 깠어? 이러면 알았어. 이렇게 까고 싶은 거야? 우리 매번 배우는 거. 욕구 읽어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항상 지시하기. 이쪽으로 와서 앉아. 한 다음에 까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냥 차이구나. 그렇죠. 한 끗 차이인데 진짜 한끗 그냥 차이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뭔가 되게 막 끌려다니는 것 같고 당황스러운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게. 위에서 딱 결정하는 거야. 더 위에서. 왜냐하면 아이가 원하는 걸 우린 다 해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지시에 따랐을 때 해주는 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도 아이가 안 앉을 거야. 그럼 그래 그러면 먹지 마는 나와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단호하게 안 해도 돼요. 알았어 여기 앉아봐. 빨리 하라고. 앉아야지 엄마가 까주지. 앉아서 먹어야지. 이거 까다가 또 흘려지면 어떡해. 알려주신 메시지도 쓰고. 어쨌든 바로 누르면은 띡 리모컨처럼 반응하지 말고 자꾸 그 안에서 과정을 넣어주라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권위 있게 허용하기. 네. 근데 좀 아이 중에서 이런 애도 있잖아요. 집에서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되게 막
부모도 막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모범생이라고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있죠. 예. 있죠. 이런 아이들은 뭐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집에서 다 푸는 거죠, 막. 이제 그런 경우들은 공통적으로 부모님의 애정성이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아이가 집에서는 이렇게까지 분노가 나오는데 밖에서는 지킬 수 있다는 거는 뭔가 내가 집에서 충족받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욕구를 누군가가 채워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솔루션은 당연히 부모와의 애정성을 높이는 걸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앞에 얘기했었던 좀 권위 있게 허용하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애정성을 높이는 거. 네. 우리 예전에 했었던 뭐 이제 핫도그도 있고 예. 일본 놀이들. 예, 막 귀여워, 예쁘다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이제 해주는데 좀 차이가 뭐냐면 얘네들은 이것만 해주면 좀 통제 훈육을 별로 안 배워도 많이 해결돼요. 어머. 아 진짜 더 오히려 쉬운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은 어떤 훈육과 애정이 둘 다 중요한 요소지만 어떤 걸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냐에서는 애정이기 때문에 이 표현만 높여줘도 아이들이 좀 유연해지면서 해결되는 그리고 또 경우가 이 아이들은 밖에서 잘 할 수 있는 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애정만 채워주면 밖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변할 가능성이 더 큰 그렇죠. 거죠. 엄마 아빠한테는 좀 뭐 예를 들어 말을 잘 듣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만 만만하게 자기 발밑에 두고 아니면 싫어. 엄마 말은 잘 듣는데 아빠 말은 안 듣거나 그리고 아빠가 오면 저리 까!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주 양육자 말은 잘 통하고 이제 훈육이 되는데 다른 부양육자나 다른 사람들은 좀 만만하게 하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1번하고 좀 비슷한 건데 그 만만하게 생각하는 대상들이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아. 그럴 때는 이제 저는 권위를 이양하기. 네. 예,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권위를 나한테 있는 권위를 이렇게 나눠준다. 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훈육을 할 때는 할머니에게 훈육법을 알려드리고 남편한테 네. 해도 이게 네.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는 데려가서 부모님이 이제 훈육을. 왜냐면 아이가 만만하게 할 때 뭔가 또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누가 이렇게 예의 없이 얘기해로 또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순간의 욕구에 대해서 이제 훈육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할머니든 아빠랑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랑 할머니는 마지막에 아이한테 똑같이 지시를 하면서 아까 우리 권위 있게 허용하기처럼 할머니한테 와봐. 아까 목욕하기 싫었어? 이쪽으로 와. 그래서 이제 그걸 엄마가 약간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반복하면서 아이가 직접적으로 내가 할머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엄마나 아빠의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또 권위를 인정한다면 할머니까지.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사람은 요 사람인데 요 사람 위에 네.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갑자기 찔리네. 나 스스로 우리 엄마에게, 내 남편에게 아이 앞에서 좀 존경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오늘부터 이러고 들어가야겠다. 어마마마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이가 사실 개들도 서열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집안 내 서열 이런 것처럼 아이가 서열을 정했는데 나랑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자기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좀 자세하게 오늘 알아본 것 같아요. 이럴 때 나는 어느 경우에 속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리가 됐어, 나 지금. 육화영